네, 최한동 매니저 만나고 왔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1%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안에서 재료, 또 어제 이어서 트럼프와 관련된 키워드만 모아져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키워드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영주 소장, 박철순 이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우리 소장님 머리를 좀 올리셨네요. 예. 머리를 좀 오다가 미장원에서 잘랐더니 네. 이렇게 좀 올려줬네요. 예. 최근에 컴플레인이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머리를 아주 예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차영수 소장 그리고 박철순 이사와 함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세 가지로 한번 먼저 추려봤어요. 달아오르는 우주 패권 관련주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 상승 나와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고요. AI 인프라 투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정말 돌아왔다라는 게 느껴지죠. 찐 수혜주가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도 감성이다. 이젠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어서 마인드봇까지 새로운 단어가 나오고 있네요. 첫 번째로는 우주 패권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명백한 운명을 우주로 확장할 것이다. 미국 우주 비행사들이 화성에 성조기를 꽂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어제 취임식에서 저희가 또 전해드린 바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수혜주인가 많은 분들 찾고 계시는데 리딩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더라고요. 향후 민간 우주 산업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기술 개발의 접목, 또 여기에 방위 산업과 연계성이 기대가 된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미국의 우주 산업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4에서 5% 성장을 할 수 있는 굳건한 성장 동력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국내 우주항공 테마주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상승폭이 큰 종목들 위주로 추려봤습니다. 루미루,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컨텍, 세트레가이, HVM이 이런 사업들을 영위하면서 국내에서는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가도 보시면요. 루미루 18%의 급등,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10% 가까운 상승, 몇몇 종목들은 좀 윗꼬리가 달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추가 상승 이어질지 궁금한데 먼저 소장님. 핵심이 무엇일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주항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로 인해 국내 증시에서 반응하는 것도 알겠는데 이 트럼프가 어떤 의도로 가지고 했는지 우리가 좀 같이 포인트를 잡아본다면요. 트럼프의 화성 얘기는 트럼프의 꿈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의 꿈이죠. 일론 머스크는 화성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과거부터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남아공 출신이고요. 캐나다 이민 이후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캐나다에서 남아공에서 일론 머스크는 소위 말해서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인기 있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우주에 빠졌고요. 우주로 가는 히키하이커라는 책을 읽은 다음에 나는 화성으로 갈 거야. 남아공에서부터 외쳤죠. 결국 일론 머스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연설할 때 여기에 마스라는 화성에 대한 그 검은 티셔츠 입고 나온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결국 일론 머스크의 꿈을 트럼프가 시연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스페이스X가 지금 현재 전 세계 위성을 좀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 결국 화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거든요. 화성으로 가는 단계에 있어서 우주 운동을 쏜 거고 이제 정부가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이죠.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 자, 미국은 이미 달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그 발자국을 찍은 나라입니다. 근데 왜 더 이상 달에 안 갈까요? 비용 대비 효용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달 탐사 계획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상징적으로 했었다라는 거죠. 관련 산업이 물론 개화되긴 합니다만 특정 기업이 여러 기업들이 다 같이 개화된다는 건 아니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된다면 우주 산업 전반이 커질 수 있습니다만 그 주체는 결국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스페이스X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겠고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지. 화성에 미사일 한 방 쏜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단 그 과정 속에서 스페이스X가 이번에도 한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더 정교해져야 되겠죠. 정교해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시장의 저변이 넓어지는 것이지 특정 기업이 여기에 수혜를 본다는 것은 조금 거리를 두자. 이 꿈은 일론 머스크의 일생일대 마지막 남은 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저변의 확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키워드를 꼽아주셨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우주항공주들의 강세가 연일 나타나고 있는데요. 박철순 이사님, 오늘장 전일에 상승했던 종목 그대로 올라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특징이 있다면요? 일단 오늘 장 초반에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었지만 네. 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공통점을 보자.
보자면 기관들의 수급에 따라서 조금 강세와 약세로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기관 순매도로 전환을 한 상태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역시나 순매도로 전환한 상태인데 우주항공주주를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합권, 약보합권 또는 약간의 좀 더 하락폭이 더 넓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 조 단위에서 좀 아래에 있는 종목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늘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대다수의 시총 하위 종목들은 지금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매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뭐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라이프 시멘틱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들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JVM도 호재성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역시나 기관들이 순매수로 일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i3 시스템 같은 경우도 기관에 큰 매도세 없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내용들이 많이 흘러나왔었죠. 역시나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우주항공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투자를 안 하고 오히려 예산을 줄였던 이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일단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우주항공주에 대한 긍정적인 뷰는 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벌써 차익 매물이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미국 시장과의 어떤 미국 우주항공 산업과의 레퍼런스가 있는 납품 계약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했던 계약건이 실제로 있는 기업들이 아니라면 단기 테마로 좀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테마로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수익을 일부 확보하는 전략으로 리스크를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들어서 기관의 순매도가 나타나다 보니까 시총 상위에 있는 우주항공주들의 경우에는 살짝 윗꼬리가 달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앞서서 뭔가 찐수혜를 찾기보다는 이 시장이 커지는 저변이 확대되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계속 최선우주 뭡니까? 탑픽 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테슬라 사세요라고 하고 제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기류에 동참을 해야겠습니다. 국내 증시 안에서 가장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관련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도 이제 우주항공 쪽에 또 발을 좀 디디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 고흥반도에다가 그것을 만들어낸 것은 이제 우리나라 우주 발사체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라든지 우리가 그전에 우주 발사체를 쏠 때는 어디를 향했었죠? 러시아라든지 인도를 통해서 우주항공 이제 위성을 쐈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위탁 발사할 수 있는 그것을 고흥에다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화성을 간다? 박수 쳐주고 좋아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노리는 것은 뭐다? 우리가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여러 나라 국가들이 인공위성을 쏠 때 우리나라를 통해서 쏘는 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을 봐야 되겠고 이 산업이 전반적으로 미국이 으쌰으쌰하면 다른 나라들도 으쌰으쌰하면서 우리한테 올 수 있다라는 그 수혜주가 진짜 찐 수혜주가 아니겠나라고 싶습니다. 그 찐 수혜주는 저는 한화 시스템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방산하고도 연결돼 있고요. 우주항공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신과 관련된 부분들이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일단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우려가 어제 오르고 오늘 올랐으면 좀 주춤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미국이 쏘는데 우리가 무슨 우주항공이야? 라고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차트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 또 한 가지 JVM 같은 경우 이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차트가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차트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급등하고 갑자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차익 매물들이 있습니다만 중소형주라도 차트가 안정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 이건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 JVM은 트레이딩 관점. 물려도 다음에 내가 살아날 구멍이 있다. 찐수혜주는 뭐냐라고 봤을 때는 하나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시스템 왜 우주항공주는요? 하나 시스템은 한화그룹 내에서 통신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종 무기 체계라든지 방산 이런 것들과 가장 중요한 게 통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창출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현대로템 같은 건 뭐다? 전차를 파는 거다. 하나 시스템보다 거기에 들어가는 통신을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화 시스템이 나의 탑픽이다라고 다시 이야기해 주셨고요. 박철순 이사님은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혹은 이거는 지금 연관이 없는데 단순 우주항공 테마로 어떻게 보면 허풍처럼 오르는 것일 수 있으니 매도하고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조언을 한다면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소영님처럼 결국 지금 이게 테슬라 아니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X가 절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와 좀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이슈 때문에 우주항공주가 대부분 다 이번 주에 좀 올라줬지만 실제적으로 미국과 관계가 거의 없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관계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관계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통해서 이 첨단 소재를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BM 같은 경우도 첨단 금속 전문 업체인데 역시나 스페이스X 쪽으로의 납품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이라서 이런 것들이 계속 중장기로 봤을 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세트라이가이 같은 경우도 사실 예전에 이제 스페이스X 이제 발사체 관련된 레퍼런스가 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좀 중장기로 봐도 되겠다라는 판단이고 대다수 중장기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호재성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많지만 대다수 이제 테마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기업들은 일단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접적인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 또는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형주가 오늘 좀 기관들 때문에 밀리고 있긴 하지만 아직 추세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대형주도 담아가는 전략, 눌림목을 활용한 분할 매수 전략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주항공 관련주 필터링 도와드렸습니다. 그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고요. 빠르게 AI 인프라 이야기로 나눠볼게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중요하죠. 미국 내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하는 현장에 3명의 대표가 함께했어요. 오라클, 소프트뱅크, 오픈 AI의 대표자가 주요 참여 기업으로 동참하기 때문에 그 옆을 딱 빛내줬습니다. 주요 파트너 기업으로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ARM 등이 지금 파트너사로 참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핵심은 그겁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로요. 앞으로 이 시설을 구축하기 시작할 것이며 여기에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 건설도 포함이 된다. 주요 내용, 투자 규모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박철신 이사님,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 AI 인프라 구축한다라고 이야기 나왔을 때는 반도체 위주로만 봤거든요. 근데 오늘은 반도체주도 상승하긴 하지만 전력이 더 화끈하게 올라주는 것 같아요. 원전까지도 지금 고점 뚫어내고 있고요. 이 내용이 주는 핵심이 그렇다면은 전력인가요? 사실 근데 뭐 이게 AI 관련돼서 지금 말을 언급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AI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 섹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결국 맞아요. AI가 확산이 되고 있고 본격 개화 이후에 실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 이 AI 관련된 섹터들이 실제 실적도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의 어떤 적극적인 이제 이 트럼프 2기 정권에서의 어떤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트럼프가 뭐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빅테크들도 여기에 동조해서 우리도 투자 화끈하게 한번 하겠다 이런 지금 내용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AI와 관련된 모든 섹터들이 힘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뭐 HBM과 관련된 또는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 같은 경우는 조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HBM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특정 종목군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전력기계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는 AI 시대에 이제 전력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전력 기기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는 노후된 미국 전력망 교체 수요가 2030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높은데 이 두 가지 수요가 동시에 맞물린 상황이다 보니까 전력기기는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실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LS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현대일렉트릭 또는 뭐 재룡전기 이 변압기 관련된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수출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수장고는 3년치 이상이 거의 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캐파를 증설하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후년 중장기 어떤 성장 동력까지도 마련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은 조금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관계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좀 있었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고 나서 트럼프까지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원전주도 다시 한번 또 힘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왔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은 돌아가면서 다 오를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이 에너지 안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전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통상 수혜로 봤던 뭐 전력 변압기라든가 전선 전기 쪽에 있을 테고 국정혼란으로 인해서 조정을 좀 한 차례 크게 받았던 원전주도 지금 다시 떠오르면서 오늘 신고가 기록한 BHI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둘 중에 매력도를 좀 비교해 본다면, 그러니까 에너지 안에서만 놓고 본다면 어느 쪽이 현 시점에 더
수익 얘기가 유용해 보이십니까? 저는 전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전보다는 그래요? 네, 다른 쪽이 좀 될 것 같아요. 왜 안타까워하세요? 아니, 저는 따라가기 너무 높은 가격이라서 후발을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원래 잘생긴 저처럼 잘생긴 사람이 더 많은 인기를 끄는 것을 배합한다 그래서 다른 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기 또 있는 사람이 컴플레인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예, 또 컴플레인이 들어오겠네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전력 인프라가 왜 오르냐라고 본다면 첫 번째 시대 흐름입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에는 HBM, 그 다음에 그것을 구동하는 전력, 올해는 전력이다라고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그거죠. 두 번째는 산불을 생각하십시오. 산불 난 다음부터 전력 인프라가 올라갔어요. 네. 그 전력 인프라가 올라간 힘이 있던 것이 지금 더 힘이 더 강화됐다라고 보는 거죠. 자, 지금 이제 곰이 제주를 부리겠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3대 회사가 모여서 일본까지 글로벌 3대 회사가 모여서 이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앉아서 돈을 버는 애는 누구죠? 청바지 파는 애들이죠. 청바지가 뭐죠? HBM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력 인프라가 간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만 보셔서는 안 돼요. 전력 인프라가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지금 그전부터 올라왔었던 탄력이 부과된 거예요. 새롭게 올라가는 건 아니죠. 새롭게 올라가는 건 원전이죠. 새롭게 올라가는 원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탄력이 약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하이닉스가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대만의 TSMC 지진 이후부터 올라가지만 네. 자, 그렇게 데이터 센터를 저렇게 만들면 GPU가 들어가는 만큼 HBM이 안 들어가나요? 그럼 HBM이 또 어마어마하게 또 초과 수요가 또 늘어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오히려 정현 아나운서 대답처럼 많이 올라가 있는 전력 인프라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갖고 계신 분들은 행복하죠. 난 못 따라가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HBM을 보는 것이 지금은 더 현명한 것이다. 따라서 저는 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를 오히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대장으로 가야 되고 만약에 그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운 저 같은 사람이라면은 SK하이닉스 이야기. 그럼 우리 잘생긴 소장님, 양자 컴퓨터는 어때요? 양자는 네. 제가 지난번에도 조금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또 오버슈팅이 나왔다가 오늘 또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 46% 올랐다 하락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양자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양자책을 세 번째 보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양자라는 것이 수식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가 이제 쓰임에 대한 부분들이고 양자를 지금 컴퓨터의 동일한 수식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테마가 한번 죽었다 다시 올라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이라면 이 기회에 물량을 줄여갈 수 있는 역발상에 대한 개념. 양자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와서 올라올 때 오히려 물량을 축소시키는 것을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자 컴퓨터도 같이 올라주고 있는데 이 관련주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 차윤수 소장님 주셨고요. 우리 박철순 이사님은 어떻습니까? 앞서 그 차윤수 소장님처럼 전력 그리고 원전 조금 전에 이야기한 양자 컴퓨터 이 AI 훈풍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를 또 골라본다면 어떤 테마에 투자하시겠어요? 일단 양자는 아닙니다. 저도 동일한 생각인데 이게 네. 너무 이슈에 휘둘리다 보니까 사실 뭐 어떤 주요 인사의 발언 때문에도 올랐다가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발 초기 단계다 보니까 사실 기술의 어떤 진보 속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력 쪽이라든지 원전을 다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전력 쪽을 역시나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추세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재료가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좋게 보고 있는 거고요. 역시나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대다수의 빅3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계속 봐야겠지만 앞서도 잠깐 옮겨드렸던 재롱전기 같은 경우는 너무나 좋게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가의 어떤 상승률이 기존에 있었던 다른 대형주들보다는 조금 덜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판단이어서 일단 재롱전기를 좋게 보고 있고 아시다시피 변압기 관련된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압기 매출 비중이 또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변압기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팔린다라고 있을 때는 가장 크게 매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재룡전기가 아닐까라는 판단 하에 일단 가격적인 부담도 덜한 재룡전기 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재룡전기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은 재룡전기 같은 경우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타 종목들 대비했을 때 피어그룹 대비했을 때 종목이 그렇게 많이 부담 있는 선은 아닙니다. 일단 7월달 고점 대비했을 때 상당히 많이 할인이 되어 있는 구간이고 10만 원대에 있었던 가격대에서 지금 58,500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상당히 고점을 뚫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역시나 매수하기에 좀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다라는 판단이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일단은 10월 고점 부분에서 저항이 살짝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6만 5천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그렇게 크게 매물적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목표가로는 7만 5천 원 정도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5만 원대 초반에서 끊어주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재룡전기를 탑픽으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두 분 모두 다 이 스타게이트 관련해서 오늘 양자 컴퓨터 테마도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지금 수익을 챙기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 여기에 더 투자하지는 말자라고 보수적인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슈를 통해서 종목 필터링 도와드렸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